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이사 임서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마 오늘 표라든지 자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3, 40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현재 수험생 학부모님들도 계실 테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예비 수험생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 3학년 이하 학부모님들도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고1, 2 학생들 또는 중3 이하의 학생들이 들으시더라도 정보가 될 만한 내용들로서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10일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국적인 모든 4년제 대학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이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경쟁률이 대단히 전형 유형별로 좀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주요 15개 대학의 경쟁률을 제가 지금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이게 상황을 좀 해놨는데 경쟁률이 갑자기 높아진 대학들 예를 들면은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수능 이후로 뒤로 간다라든지 또는 수능 최저가 있다가 없어진다라든지 또는 수능 최저가 조금 더 강화되었다라든지 또는 완화되었다라 이런 거에 따라서 경쟁률은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요 15개 대학의 이제 전체적인 대학별 평균 경쟁률은 많게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 한 30대 1이 넘어가고 있고 적더라 하더라도 수시 경쟁률은 평균 10대 1 정도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를 6군데를 접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6대 1은 넘어갈 수 있는 구조들인데 갑자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7.3대 1로 작년에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됐던 부분들은 논술 전형 경쟁률이 최고 높은데 논술 전형을 갑자기 폐지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만큼 고려대학교의 학교 내신 성적이 나빴던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상대적인 대응 학교인 연세대학교 경쟁률이 전년도에 또 가장 많이 또 높아진 대학이다. 이렇게 또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위주는 대체적으로 이제 외고나 국제고등학교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서류라든지 면접 어떤 이런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좀 선발하는 전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소위 말하는 전국에 약 한 2,000개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거기 고등학교들에서 주로 학교 내신 석차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논술이 전국 평균 경쟁률은 거의 한 50대 1이다. 평균이 50대 1이니까 1, 200대 1이 넘어가는 대학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논술 위주 전형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그만큼 상위권 대학을 목표를 하면서 학교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으로 우선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형으로 보면 이제 실기 위주는 거의 특목고, 자사고, 특수학교 중심 전형 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국적인 평균 경쟁률은 한 10.6대 1. 그래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은 한 전국적으로 한 10대 1 정도가 되는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은 10대 1을 훨씬 넘는 학교에 지원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그 이하에 되는 건지도 판단해 보시면 되고 논술 위주 경쟁률은 기본 자체가 50대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쪽에 전형에 어떤 지원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1, 200대 1을 각오할 정도까지는 되어야 된다. 그만큼 학교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논술 전형에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경쟁률이 이제 87.7대 1입니다. 금년도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도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서울 주요 대학에서 가장 높은 대학은 거의 한 90대 1까지 육박을 하고 있고 서강대학교가 79대 1, 경희대학교가 72.7대 1. 금년도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34.9대 1로 작년도에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그 논술 시험 날짜가 작년도에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실시를 하다가 수능 보고 난 이후로 좀 미뤄졌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는 아무래도 논술 전형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국대학교 경쟁률은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좀 유추가 가능한 것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봤을 때는 서강대학교가 18.5대1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경희대학교가 18.4대1. 서울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10% 후반대 정도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 경쟁률은 이거 뭐 외고라든지 또는 뭐 특목 자사고 이런 학생들이 주로 이제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여기도 한 10대1 중후반까지는 나타나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요 15개 대학에서 경쟁률이 높은 상위 학과를 한번 짚어보면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인문계열에서도 뽑는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 일단 모집 인원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죠. 8명 모집에 1739명 217.4대 1까지 올라가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수능 체제를 좀 반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96.3대 1. 웬만한 주요 상위권 대학의 논술 경쟁률은 거의 한 200대 1까지 육박을 하고 있다. 이런 각오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의예과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명 모집에 256.3대 1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오늘부터 실시되는 의예과라든지 또는 그 한 200대 1 넘어가는 학교들은 특별한 어떤 그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도 아마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능 그 최저를 수시에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교과가 됐든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든, 특히 논술 전형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탈락자들을 분석을 해보면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 원서를 넣었다 떨어진 아이들이 88.6% 추정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논술 시험을 잘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그 수능 체제 자체를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이 90%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 60에서 70% 정도가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한 50대 1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이 거의 한 80% 이 정도 된다는 얘기 자체는 경쟁률은 50대 1이지만 실질적인 경쟁률은 한 5대 1 정도밖에 안 된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춘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50%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수능 체제 때문에 경쟁률이 실제 한 50대 1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률은 한 25대 1 정도로 낮추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1, 200대 1이 같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서는 수능 체제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 그보다 반토막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쟁률에서 한 20,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예를 들어 수시 원서를 6군데를 쓰다가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여러 군데 복수로 합격을 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에 원서 냈던 아이들 중에서 동시 합격하는 학생 수는 약 한 3.6개 대학, 거의 4개 대학에 가까운 대학이 동시 합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여러 군데를 동시에 붙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수시 전형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경향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 자연 이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넣었던 학생들이 동시에 붙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많다라는 거. 학생부 교과전형도 거의 한 4개 대학 정도에 가까운 정도에 붙게 되는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그 다음에 밑에 논술전형도 보면 한 3군데 이상 정도는 동시에 붙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여러분들 6군데 대학에 원서를 내지만은 실제적으로 붙는 학생들은 여러 군데 붙고 떨어진 학생들은 대부분 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는 그만큼 학교 내신이라든지 좀 괜찮은 학생들에게서는 상당히 어떤 그 메리트가 있는 전형이 되는데,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학교 내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학생들에게서는 사실상 원서 자체도 좀 신중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평균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대학이 보면은 한 2017, 18학년도 보면은 서울 소재 대학들은 조금 경쟁률이 낮아졌고, 지방권 소재 대학들은 작년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 두 가지 변수들이 있죠.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수시 모집 인원이 낮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경쟁률은 좀 다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모집 그 분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수험생이 전년도보다는 뭐 아주 근소하게 한 1000명 정도 이상이 좀 증가된 걸로 나타나는데, 수시 모집도 그만큼 또 작년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현격하게 서울 소재 대학이 뭐 높아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그 요인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국대학교라든지 또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켜놨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또 논술 전형을 처음으로 신설했고, 이런 어떤 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논술 전형의 지원자 숫자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시 충원율의 현황인데, 여러분들 일단은 수시에 합격을 하거나, 이건 물론 이제 수능 시험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수시에 대한 어떤 그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울시내대학에서 합격을 시켰다라고 충원율이 113.3%라는 얘기 자체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전체 대학 평균적으로 100명을 수시로 합격을 시켜놨는데 100명이 전원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원 빠져나갔고 오히려 13.3% 정도를 더 합격을 시켜서 종료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든지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최소한 학교 한 군데 정도는 기본적으로 동시에 합격을 했고 옮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예비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모집 인원에서 한 바퀴가 돌아갈 정도의 학생들이 다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추가적으로 합격시키는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신경을 많이 쓰는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충원율이 100%가 넘어갔다. 다시 얘기하면은 1차적으로 합격을 시켰는데 전원 다른 학교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죠. 복수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은 추가 합격의 수 자체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비율로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이하로 볼 수가 있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충원율이 불과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15.5%밖에 안 되죠. 100명 중에 15명 정도만 다른 데에게 동시에 합격을 해서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그 대학에 거의 붙었기 때문에 거의 논술 전형에서는 추가 합격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논술은 원했던 대학에 붙으면 무조건 가는 곳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붙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한 군데 이상 정도 대학은 다른 대학에 붙었기 때문에 옮겨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원서를 내야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만큼 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추가 합격, 동시 합격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만 놓고 보더라도 학교 내신 성적이 그만큼 잘 관리되었던 학생들은 여러 군데를 동시에 붙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치로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2월 인원, 이 부분들은 사실 수시는 6군데 원서를 내기 때문에 동시 여러 군데를 붙는 학생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죠. 그런데 서울 11개 대학에서 작년도에 그 동시에 붙었던 학생들이 3.8% 정도 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지방권 소재 대학들은 10.9%, 그러니까 수시 합격을 하고도 다른 데 빠져나가는 학생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서울 11개 대학에서는 한 3.8% 정도 대가 나타나는 반면에 지방권 소재 대학들인 10.9%, 심지어 주요
또 거점 국공립대학도 한 7.8% 정도로 합격을 했다가 빠져나가는 율이 지방대학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밑에 표 오른쪽에서 보면은 우선 뽑았다가 빠져나가는 그 학생 수가 많은 대학들의 순서들인데, 이 부분들은 이번에 어떤 그 이번 모집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의 대학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대학 최종 선택을 하신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2018학년도 수시 경쟁률, 오늘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또는 이번 주 12일 저녁 때쯤 되면은 일단 서울 주요 대학들이 이제 그 마감이 되고 지방권까지 가면 14일까지 가야 되는데, 수시 원서는 6군데를 내게 되어 있죠. 수시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6대1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각오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건 미달 대학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원서를 내기 전 대학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논술 시험 일정은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 심리적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 전에 보는 실시대학이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 두 군데 대학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성신여대는 수도권에 서울 수도권에 편제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 대학들은 대체로 서울시립대학, 홍익대학 같은 경우 수능 최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능 시험 전에 10월 달에 벌써 다음 달 초반인 거죠. 여기에 수능 시험을 보러 논술 시험을 보러 간다라는 그 자체가 부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자칫하면은 수능에 또 올인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장애를 또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요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막상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이 수능 이후에 펼쳐진 대학들의 어디에 원서를 낼지, 보통 학교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안 좋은 학생들은 한 6군데를 모두 논술 전형에만 넣는 학생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내신이 한 3, 4, 5등급 대학생들은 논술 전형에서 최소한 2, 3군데 대학 정도는 압축을 해서 원서를 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시험 날짜가 겹치냐 안 겹치냐에 따라서 대학을 준비했던 어떤 그 지원의 어떤 그 스펙트럼 자체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날짜에 중복이 되면은 원서 자체를 못 내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분 일정에 대해서는 대학들도 아마 좀 깊이 있게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한 3년 동안 준비를 했다가 대학을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원서가 그 시험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못 보는 대학들이 아주 절비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 부분들도 어떻게 되느냐가 준비를 해야 될지 또는 말아야 될지 대학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면접에 대한 일정 자체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능 전에 면접장에 가서 또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생기고, 또 이 면접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도 남은 수능 시험일까지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에서 안정감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면접을 잘못 봤을 경우에 불안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본 수능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도 학생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상태, 어떤 강한 어떤 그 멘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떤 것들도 대학 그 원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 하나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능 전에 실시한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는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이 대부분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요대 합격선입니다. 수시에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로 학교 내신 성적 위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선이랑 거의 유사하게 일치하는 상황이 많은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 내신 석차로서만 뽑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 서류와 면접이 동시에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도 표본 조사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합격자의 평균 학교 그 내신의 합격선은 뭐 1.3등, 1.4등급인데 이걸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을 보면 2.6등급인데 일반고 학생은 1.4등급, 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가장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5.6등급,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1등급대라고 공식 발표를 하는데, 이걸 특목고하고 일반고로 구분되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학에서도 그렇고 아마 입시 기관들에서도 이 부분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저희 종로학원에서 특목고 자사고로 추정되는 학생, 다시 얘기하면은 학교 내신 성적은 안 좋은데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의 학교 합격선, 그 다음에 일반고 기준으로 학교 내신 성적은 괜찮은데 수능 성적이 그에 비해서 좀 안 좋은 학생들을 이원화시켜서 합격선을 놓고 보면은 크게는 평균 합격선에 비해서 한 4, 5등급까지도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내신 석차 위주로만 뽑는 전형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알 수 있고, 그리고 합격선의 내신 격차 또한 3에서 한 5등급까지 큰 격차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부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무리해보는 게 가장 맞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처해진 학교 어떤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출신 학교에서 전년도 또는 그 전해에 이 정도의 학교 내신 합격선이 그 대학 그 학과에 붙었던 사례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국에 사실 한 2,000개에 달하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발표 사항들이 참고는 하시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담당 담임 선생님 또 진학 지도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최종적으로서는 학교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고1,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원서를 오늘 이 시간에도 아직 내지 않고서 논술 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기소개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구비되는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아직도 안 쓴 학생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을 썼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도 한두 군데는 갑자기 상담을 해서 바꾸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강박관념이 생기죠. 원서 접수가 이미 시작됐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종료가 되는데, 잘 보시면 왼쪽에는 원서 접수 기간 마감 시간과 날짜고, 오른쪽에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시간은 하루 이틀 정도 대체적으로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을 하시고 최종 급하게 학교를 바꿨던 학생들은 하루 이틀 정도 여유가 있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학교별로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이제 평가와 모의고사를 받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오늘 아침에 뭐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언론에서 발표가 되었을 때 전체 학생 수는 좀 늘었다. 뭐 학생 수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늘었는데 뭐 그게 큰 의미가 있을 정도로 늘어난 부분들은 아닌데,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재수생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00명 정도가 줄었다라는 게 오늘 통계가 나왔고, 또 계속 이과 선호 현상이 강했는데 이과 학생들이 오히려 한 1,000여 명 정도 줄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재수생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금년도 6월달,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재수생 숫자가 오히려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능 시험에 원서를 냈던 재수생들이 한 2,000명 정도 줄었다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반수생 숫자가 전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유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반수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능 고득점 학생들이기도 하고 이미 대학을 다니면서 1학기를 마친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9월달 모의고사에서는 응시를 안 하는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재수생이 한 2,000명 줄었다는 얘기 자체는 수능 고득점에 있었던 반수생들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과의 재수생이 강한 강세가 나타났는데, 이번에 이과 학생들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봤을 때도 이과 재수생, 그 다음에 반수생의 어떤 강세 현상이 전년에 비해서는 좀 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9월달 모의고사를 봤을 때 거의 국어 같은 경우에 저희 종로학원 추정은 1등급이 한 96점,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 92점,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가 한 8%대, 올해 6월달 봤을 때는 5.2% 정도, 4.2% 정도대로 90점 이상자가 나왔고, 작년도 본수능 때는 10%였었기 때문에 올해 8% 정도 추정이라고 하면은 6월달보다는 좀 쉬웠고, 작년도 본수능 때보다는 좀 어려운 수준 정도로 영어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9월달 지난주 수요일날 모의고사를 보고 긴급하게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정답률 체킹을 해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정답에 맞춘 학생들이 한 44%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국어 같은 경우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맞추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수학 가형이나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 그러는 부분들이죠. 21번, 29번, 30번 같은 경우에 수학 나 같은 경우에는 문과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한 2.8%밖에 안 될 정도의 정답률이 나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위권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이과 또는 문과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 부분만큼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어떤 그 기초라든지 개념 다지기를 철저히 해놓아야 되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서 점수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1, 2등급 때 진입권 때 학생들은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학습은 또 반드시 또 수반이 되어야 될 거로 보여지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좀 틀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학습 패턴적인 접근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 정시의 어떤 그 지원 가능성 대학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참고가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35.6% 정도 때 이렇게 나타날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정도 풀 수가 있는데 비해서 수학만큼은 거의 넘기 어려운 어떤 그 고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1, 2 이하 대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두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두 문제 더 맞췄을 경우에는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십시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뭐 이번 봤던 문제들이었었고 앞으로 성적이 얼마만큼 오를 수 있느냐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관건일 테고 고1, 2학년 학생들도 지금 현재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얼마만큼 오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엊그저께 발표했던 거 보니까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이 이게 선생님들께서 이게 9월달 모의고사 성적과 본수능을 비교했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월달 모의고사에 비해서 본수능이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떨어진 학생들이 한 33% 정도대로 나타났고 특히 수학 가형 같은 게 이과 수학 같은 경우에는 37.2%로 매우 성적이 하락폭이 좀 컸다 이렇게도 되는데 이만큼 이 부분들은 9월달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졌다는 얘기 자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반수생들의 우수 학생들이 그만큼 더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 또 재수생들이 그만큼 또 성적의 어떤 역전을 많이 좀 깨했다 이렇게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반수생의 영향력은 사실은 9월 달에 모의고사 봤던 재수생 학생들이 응시생이 86,000명 정도인데 실제 본수능에 재수생들이 응시한 거는 거의 13만 명대 가까운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 6만 명의 학생들은 아직까지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다라고 유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바로 6만 명의 학생들이 반수생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반수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3학년들의 어떤 성적 변화가 특히 이과 수학 같은 게 크게 벌어지고 있고 문과든 이과든 국어하고 수학 부분에서 어떤 하락폭이 크다. 반대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성적이 높아진 거죠. 성적 하락은 11%밖에 안 나타날 정도로. 그렇다면은 그거는 직전 모의고사, 9월달 모의고사가 쉽게 출제되었냐 어렵게 출제되었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크게 비춰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본수능이 9월보다 쉽게 출제된다라면은 절대평가제이기 때문에 점수 상승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 9월달은 90점 이상 추정이 한 8% 정도 선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맞춰질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성적의 하락폭이 지난해처럼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9월 달이 한 5% 정도대로 어렵게 출제되었다가 본수능 때는 90점 이상이 10%로 한 2배 정도로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성적 상승이 크게 기대가 됐었는데 금년도는 9월달 모의고사 한 8% 정도 떼기 때문에 이보다 만약에 비슷한 수준 또는 요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9월달 수준 정도가 영어 어떤 수준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에 또 향상되는 부분들인데
그 국어 같은 경우에도 본수능 때 1등급 받았던 학생들,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보면은 본수능 때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 중에서 9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2등급, 3등급 때 해당하는 학생들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어가 9월달 모의고사에서 2등급 또는 3등급 나왔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 학생은 다시 1등급으로 치고 올라갔다. 이런 어떤 그 메시지 전달을 분명히 좀 하기는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고 본수능 때 실질적으로 보면 한 2등급까지 치고 올라간 학생들 중에서도 9월 달에는 3등급, 4등급 받았던 학생들이 거의 한 40% 정도 때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문과 수학 같은 경우에도 본수능 때 2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9월달 모의고사에서는 2등급도 되지 않던 3등급, 4등급 대 학생들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됐던 학생들이 문과 수학에서도 영어 부분이죠. 그 영어 부분에서도 지금 3등급, 4등급 대 한 절반 정도 학생들이 2등급까지 치고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좀 학습에 좀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고1, 2 학생들이 입시 변화적인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제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좀 많이 늘었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올해 고3에 비해서는 학생 숫자가 한 5만 명 이상대로 좀 줄어들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 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보다도 한 6만 명 정도 줄어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요 대학에서 어떤 모집 정원에 대한 감축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고2가 고1이 고3에 비해서 대학 들어가기가 주요 대학 들어가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심지어 고3에 비해서 고1 같은 경우에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줄어들었는데 주요 대학의 모집 정원 감축은 사실상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유추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떤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좀 높아졌고 그다음에 고1 학년 학생들부터 심지어 주요 대학들은 고2 내년도 고2부터 주요 대학들의 몇 개 대학들은 이미 그 수능 성적이 수능 위주로 뽑는 정시 선발이 좀 확대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시에 대한 그 기대가 좀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학교 내신 성적이 다소 좀 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주요 대학들의 정시가 좀 늘어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올해 금년도 고3들에 비해서 절대적인 어떤 학생 숫자가 좀 줄어든다라는 부분, 주요 대학들의 모집 정원 감축이 없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볼 때는 학교 내신이 좀 다소 안 좋은 학생들도 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를 좀 바라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사실은 현재 고2부터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이번 그 8월 17일 날 교육부에서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될 때 현 고1부터 정시 어떤 비율을 확대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어떤 코멘트를 좀 이렇게 좀 지침을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1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다소 좀 정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학교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에게서 어떤 공부를 좀 학교에서도 끝까지 수능 준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에 좀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중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정시도 늘어나는 경향도 지금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수능 제도가 좀 바뀌어진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과 큰 폭의 변화된 내용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페이스보다는 사실은 주요 대학 들어가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 이런 긍정적인 면들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실제 입학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학교 내신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 제도적 시스템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흘렀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정도로 하고 조선일보 부에 계신 교육 담당에 계신 김현주 기자님과 같이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